교과 창의융합수학 F1은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죠. 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그 분수의 나눗셈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이고, 또 하나는 분수의 나눗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 원리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흔히 말하는 역수를 곱하는 그 계산 원리를 말하는 거고, 그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성취 기준은 지금의 교육과정이나 예전의 교육과정이나 똑같은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취 기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에 의해서 지금 교육과정은 분수로만 나타내고 있고, 예전 교육과정은 분수로도 나타냈지만 계산 원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분수의 곱셈으로 몫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을 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교과서가 바뀌는데 성취 기준은 늘 같았는데 이번 교육과정의 2015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그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매우 달라진 게 개선된 거냐? 개선된 게 아니라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그 심각하게 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취 기준은 똑같은데 지금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그래가지고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이 성취 기준에 의해서 성취 기준은 똑같은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래가지고 1 나누기 5는 분수 얼마입니까? 5등분 했으니까 5분의 1 이렇게 분수로도 나타낸 다음에 1의 5분의 1배는 얼마있냐? 1 나누기 5를 곱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반드시 했어요. 물론 이제 이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 봅시다라고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 그림에서 다소수로 나누는 하나가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다라고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것으로부터 1이 5분의 1배는 얼마냐? 그래서 1 나누기 5는 1 곱하기 5분의 1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 교과서도 좀 일방적으로 곱셈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물론 지금 교과서는 분수로만 나타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교과 창의융합수학 F1에서는 1 나누기 3을 현행 교과서처럼 분수로만 나타내지 말고 또 예전 교과서처럼 일방적으로 곱셈으로 나타내라고 하지도 말고 이미 배운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추론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물론 이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은 3학년 때 배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의 나눗셈을 여러 가지 하는 방법으로부터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1 나누기 3을 처음에는 이제 그림이나 수직선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가 있는데 3등분한 중에 하나는 얼마냐? 이 경우는 반드시 이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건 3분의 1이다라고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좋네요. 물론 이 수직선에서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좋네요. 이 3분의 1 이것이 1의 3분의 1배다 그래가지고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나눗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6 나누기 2는 어떻게 하냐면 뭐 그림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수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6 나누기 2라는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은 곱셈을 생각해가지고 2, 3은 6을 생각해서 6 나누기 2는 3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나눗셈의 방법이니까 1 나누기 3도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될까?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생각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로구나. 그래서 1 나누기 3이 3분의 1이로구나. 다시 말해서 곱셈을 생각해서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 나눗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1 나누기 3이라는 이거는 분수 나눗셈에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이고, 분수 나눗셈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수 나눗셈은 결국은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는 것이니 지난 교과서처럼 일방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런 수직선에서 이게 3분의 1이고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분수의 개념을 아는데 이 3분의 1은 1이 3분의 1배에서 1 나누기 3이 1 곱하기 3분의 1이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눗셈 자체에서 아이들에게 나눗셈 중에 가장 쉬운 나눗셈이 뭐냐 그러면 나누기 1이 쉽다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1 나누기 3을 나누기 1로 나누기 3을 나누기 1로 바꾸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아이들하고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자연수에서의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6 나누기 2가 3인데 6과 2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줘도 60 나누기 20도 3이다. 또 다른 수를 곱해줘도 그 나눗셈의 몫은 같다. 그리고 또 곱셈을 배웠으니까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된다. 라는 분수의 곱셈도 배웠으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누기 2를 1 나누기 3은 지금 당장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나누기 1이면 뭐 있으나만 하니까 나누기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나누기 1로 고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양쪽에 같은 수를 3분의 1씩 곱해주면 결국은 1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1이 돼서 나누기 1은 있으나만 하니까 1 나누기 3이라는 이 나눗셈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는 거로구나. 그래서 3분의 1이로구나. 라는 세 가지 방법. 분수로 나타내는, 그림을 통해서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곱셈을 생각해서 몫을 생각해 보는 방법, 가장 쉬운 나눗셈, 나누기 2를 생각해서 분수의 곱셈으로 자연스럽게 고치는 방법, 이 세 방법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는 모든 분수의 나눗셈에서 이 세 방법을 연결시켜서 적용해서 하면은 분수의 나눗셈 원리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지금 교과서처럼 분수로만 나타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그래야 정작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할 때 써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과서의 더 심각한 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정말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옛날에 300년 동안 변했던 것이 최근 30년 동안 변했다 그러고, 최근 30년 동안 변화는 불과 뭐 3년의 변화보다도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변했지만은 교육은 여간해서 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교육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변할 수가 없냐면 아직도 시험이라는 것을 객관식 단답형으로 몇백 년 동안 보아왔던 정답 찾는 객관식 단답형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는 객관식 단답형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고, 그렇다면 교육도 이제는 뭐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논술형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알도록, 우리가 정신없이 설명해줘서 알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생각해서 역량을 기르게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러면 역량을 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그 역량이라는 것은 그 역량 중에 창의융합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의융합 역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창의융합 역량의 하유 요소가 이런 것들이니까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이라는 기존의 창의성 영역에다가 수학 내적 연결과 수학 외적 연결을 하는 융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가 창의융합 그러는데, 지금 교과서에서 매 시간마다 제시하고 있는 융합의 그 연결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연결이에요. 실생활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가 나눗셈을 사용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학과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찾는 창의융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떤 의미의 창의융합이냐면, 여기 실생활 상황과 연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수학 외적 연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분수의 나눗셈을 실생활과 연결한다는 것은 극히 아이들에게는 와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외적 연결로는 거의 무의미해요. 근데 이거를 정신없이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학 내적 연결로에 의한 창의융합이 진정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창의융합이 역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보시다시피 각각의 나눗셈을 각각의 방법으로 단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수로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나눗셈은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하는 계산 원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근데 2학기 때 들어가서도 분자끼리 나누거나 분모를 같게 해서 분자끼리 나누거나 혼합 계산으로 하거나, 물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하는 걸 하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것은 이 앞에 배운 것으로부터, 앞에 배운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 배운 것들과 최종적으로 배우는 분수의 계산 원리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교과서에서는 1 나누기 3을 할 때도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것을 7분의 6 나누기 7분의 1을 할 때도 분자끼리 나누는 이 방법과 더불어서 이렇게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했어요. 이렇게 제시해야 이 방법을 최종적인 분수 나눗셈에다가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이제 수학 내적 연결인데, 지금 교과서는 매우 단편적이어서 창의융합과 교육과정에서 총론적으로 융합을 해야 된다는 창의융합과 정반대로 단편적인 교과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교과서이다. 이 말씀은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8분의 6 나누기 3이라는 것을
6 나누기 3이라는 이 방법으로 해보는 한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한 방법이고, 아이들이 창의성 차원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창의성 차원에서 해볼 만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 방법만 제시하고 말아버리면 이 방법을 다른 나눗셈을 할 때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적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창의융합 역량을 기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재인 교과창의융합수학 F1에서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8분의 6 나누기 3을 8분의 6 나누기 3, 8분의 2 이렇게만 하지도 말고 일방적으로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만 제시하지도 말고 1 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것처럼 자연수 나누기, 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4분의 1 나누기 2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게 해야겠다. 그림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림으로. 그림 자체를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이 자체를 보고 4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은 8분의 1이로구나 라고 그림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것은 분수의 곱셈으로부터 4분의 1하고 2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이에 해당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나타낼 수도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교과서처럼 이렇게 8분의 2 나누기 2를 2 나누기 2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지,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지는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게 이제 2에다가 8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데, 그래서 4분의 1 나누기 2가 8분의 1이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6 나누기 2를 할 때 2, 3은 6을 생각한 것처럼 이것도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분의 1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유추를 통해서 추론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런 추론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또 해볼 만한 한 방법이겠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나누기 1로 고치는 방법. 나누기 2는 어렵다. 나누기 1로 해야겠다. 그럼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그럼 앞에도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4분의 1 나누기 2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이미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뀐다. 그래서 8분의 1이 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창의 서술 논술형 평가 문제를 제시해서 아이 스스로 의미 있게 답하도록 해야겠죠. 왜 3분의 2 나누기 5는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과 같이 계산하느냐? 무조건 뒤집어 곱한다가 아니라 그림으로 이와 같은 방법, 곱셈, 나누기 1로 생각하는 분수의 곱셈을 고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더니 그 방법 중에 이미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 그래서 이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한다. 마치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뭔가를 찾았을 때, 흔히 말하는 맛집을 찾았을 때 여러 가지 맛집 중에서 이 맛집이 가장 좋구나라고 선택하는 것, 또 어떤 거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았을 때 그 방법들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찾을 때 자기에게 좋은 방법, 자기에게 가장 편한 방법, 자기에게 가장 가치로운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는 그러한 수학 수업으로부터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또 이제 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3분의 2 나누기 5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 같이 되느냐. 이거는 나누기 5를 나누기 1로, 물론 이거에 대한 대답은 그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은 아이들이 나누기 1로 고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해줬고 3분의 2에도 5분의 1을 곱해줘가지고 결국은 나누기 1이 돼버렸으니까 3분의 2 나누기 5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과 같이 고쳐지는
붙여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분수인 나눗셈에 대한 것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